이번에 출시한 애플워치 9과 아이폰 15 프로엔 팀쿡에 숨겨진 음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애플은 지난 이벤트 때 VR 기기 비전 프로를 발표했어요. 특히 손가락 제스처로 가상의 신호를 입력하는 기술은 3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아깝지 않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이 기술은 공간 컴퓨팅이라는 기술이 탑재됐어요. 비전 프로에 여러 대의 카메라가 사용자의 눈의 움직임을 추적해요. 손 제스처를 통해 상호작용하려는 요소를 타겟팅해줘요. 별도의 키보드나 컨트롤러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영화 아이언맨에서 토니 스타크가 수트를 정비할 때 손가락으로 화면을 만지는 장면 같은 거예요. 애플 비전 프로의 출시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지금 이 시점에 애플워치에 더블탭 기능을 왜 넣었을까요? 단순히 애플워치로 전화를 받거나 알람 끄는 걸 더 편하게 하기 위해 넣은 기능 아니냐고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넣은 기능은 아닐 것 같아요. 심지어 아이폰 15 프로 모델엔 3D 카메라 기술을 탑재했어요. 3D 카메라 기술은 비전 프로 모델에 들어가 있는 기능인데 이 기능을 휴대용 기기에 넣어준 건 아마 VR 기기용 영상을 어디서든지 쉽고 간편하게 폰으로 촬영하라는 의도 같아 보였어요. 이번 더블탭 기능과 3D 카메라 기술을 보면서 저는 비전 프로 발표 영상이 바로 떠올랐어요. 가상 공간에 입력하는 손가락 제스처나 놀라운 깊이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는 3D 카메라 기술이 VR 발표 때 보여준 기능들과 흡사해 보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VR 기기를 평소에 쓰고 다닐 순 없으니까 휴대용 기기로 그 기능들을 더 극대화시키려는 음모 같아 보였어요. 분명 팀쿡은 우리에게 VR을 처음 사용했을 때 조금이라도 더 익숙하게 만들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애플 이벤트 이후 실망했다는 의견도 있었고 역시 애플이다 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애플 이벤트에서 발표된 내용과 애플 CEO 팀쿡의 숨겨진 의도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최근 애플에서는 사용자들에게 특정한 기능들을 제공했는데요. 바로 제스처예요. 가장 많이 변화하고 있는 기능인데요. 아이폰 화면을 두 번 두드리면 화면이 켜지잖아요. 혹은 아이폰을 들어올리면 화면이 자동으로 켜져요. 애플워치도 마찬가지로 손목을 들면 화면이 켜지죠. 그 외에도 다양한 제스처들이 아이폰과 애플워치에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애플의 제스처들에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이죠. 홈 버튼이 사라진 이유도 바로 이 제스처 때문이에요. 아이폰 사용자들은 이 제스처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요. 심지어 본인이 원하는 제스처를 설정해서 사용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번 애플워치 9에 이 더블탭 기능이 추가됐어요. 저는 이 기능이 팀쿡의 음모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더블탭은 워치를 찬 손에 손가락만 까딱하면 돼요. 그 제스처가 워치에 입력돼 다양한 기능들을 소화해내요. 그런데 그 방식이 마치 얼마 전 공개된 애플 비전 프로와 비슷해요. 애플 비전 프로도 사용자의 눈동자와 제스처를 통해 기능을 수행하거든요. 이번에 나온 더블탭의 원리는 애플워치의 가속도계와 자이로스코프, 광학 심장 센서 데이터를 S9, SIP 처리해요. 그럼 사용자의 미세한 손끝 동작과 혈류를 감지해요. 물론 애플은 아이폰, 애플워치, 맥북 등 다양한 제스처 기능을 제공했어요. 그런데 그 제스처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사용하는 게 어렵잖아요. 애플도 사용자들을 위해 제스처들을 하나하나씩 준비하고 제공하는 거예요. 사용자들은 자연스럽게 애플이 제공하는 새로운 제스처에 익숙해지는 거죠. 애플에서 공개한 VR 기능의 비전 프로, 아이폰 15 프로의 공간 비디오, 3차원 비디오 제작 기능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곧 VR 기능들이 일상 속으로 다가올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것에 대비해 제스처들을 익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본인이 영상을 촬영했어요. 그리고 VR을 통해 그대로 그 현장을 재현해내는 갤러리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상해보세요. 저라도 바로 구매하고 싶을 것 같아요. 눈짓과 제스처로만 움직이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요? 그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팀쿡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얼마 전 공개된 애플 비전 프로 영상 보셨나요? 저는 그 영상만 보고도 구매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VR 게임만 내봤지 VR이 내 일상 속에 그렇게 활용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광고만 보고 바로 구매하고 싶게 만드는 애플이 진짜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비전 프로로 VR 영상을 시청하다가 맥북 여니까 VR이 맥북으로 연결되는 거 보고 진짜 소름 돋더라고요. 역시 애플 생태계는 진짜 말로 못해요. 그런데 당시 애플 비전 프로 공개 영상을 보면 VR이 좋아 보이긴 하는데 이걸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을까 싶었어요. VR 전용 3D 영상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지금 보고 있는 화면부터 우리가 보통 보는 사진이나 영상들은 모두 2D로 되어 있어요. 영화관 가도 요즘엔 3D 영화도 많이 없잖아요. 3D 입체 영상을 만들려면 각도가 다른 두 개의 화면을 왼쪽과 오른쪽 눈 각각 보여줘야 해요. 그럼 사람의 뇌는 이것을 공간감으로 인지하기 때문에 입체적인 화면으로 느껴져요. 그런데 그 화면을 만드는 게 보통 기술력이 아니에요. 그럼 애플 비전 프로는 쓸모가 없는 걸까요? 그 300만 원이 넘는 돈을 주고 살 의미가 없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차피 2D로 된 평면적인 동영상을 볼 건데 비전 프로를 구매하기엔 사치로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번에 애플에서 아이폰 15 프로가 출시됐어요. 아이폰 15 프로에 새로운 기능이 추가됐어요. 바로 공간 영상 촬영 기능이에요. 비전 프로와 연동되는 3D 촬영 기능인 거예요. 기념일이나 생일 같은 소중한 날은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남겨두고 보잖아요. 그때 이 3D 촬영 기능으로 촬영한 뒤 비전 프로로 그 영상을 본다면 마치 그 순간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체험할 수 있을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누구든지 돌아가고 싶었던 순간들이 하나쯤은 있잖아요. 팀쿡이 아이폰 15 프로에 이 기능을 넣었다는 것도 VR의 시대에 한 발짝 다가가게 하려는 생각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VR 기능이 신기하긴 한데 정확히 저는 어떤 기능이 바뀐 건지 궁금했어요. VR 기능보다 당장 내가 바꿔야 할 이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제가 바뀐 기능을 봤을 때는 놀라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바로 소재인데요. 기존 스테인리스 스틸 대신 이번엔 티타늄 프레임으로 제작이 되었어요. 이 소재 변화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무게예요. 기존보다 무게가 19g 정도 가벼워졌어요. 바나듐 주석 등의 금속을 섞어 만들어지는 티타늄 합금은 철보다 튼튼하고 훨씬 가벼워요. 애플의 재료 과학 엔지니어 이사벨은 이 티타늄이 화성 탐사선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재료라고 설명했어요. 아이폰 15 프로와 15 프로 맥스는 기존과 같은 6.1인치, 6.7인치 이렇게 나왔어요. 전체적으로 디자인은 비슷한데요. 화면 베젤의 두께가 기존보다 훨씬 더 얇아졌어요. 옆면 부분도 약간 곡면으로 처리가 되었어요. 색상은 내추럴 티타늄, 블루 티타늄, 화이트 티타늄, 블랙 티타늄 총 4가지로 나왔고요. 골드는 빠졌더라고요. 화사한 색이 빠진 대신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에요. 메탈 느낌이 강하고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무채색 계열로 출시를 했네요. 또 한 가지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요. 옆면에 액션 버튼이 생겼습니다. 아이폰 사용하는 사람들은 옆면에 음소거 버튼 있잖아요. 그게 바로바로 소리를 껐다 켰다 할 수 있어서 좋긴 한데 그 버튼이 너무 작아서 사용하기 은근히 힘들어요. 특히 두꺼운 방탄 케이스 사용하면 손톱이 안 닿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음소거 버튼이 액션 버튼으로 바뀌었어요. 버튼을 누르면 음소거를 설정 및 해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용자의 취향에 맞게 액션 버튼을 설정할 수 있어요. 사진 많이 찍는 사람들은 카메라 앱을 설정해놓고 바로 순간 포착을 할 수 있어요. 그 외 음성 녹음, 플래시라이트 등 다양한 기능을 설정할 수 있어요. 이건 나름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출된 내용에서도 알 수 있었던 케이블 포트 변경이 있었어요. 몇몇 사람들은 이제 와서 라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드디어 바꿔주는구나 싶었어요. 라이트닝 타입에서 USB-C 포트로 바뀌었어요. 기본으로 C2C 케이블을 제공해요. 에어팟 프로 2세대도 라이트닝에서 C타입으로 바뀐다고 해요. 아이폰에서 에어팟으로 C2C 충전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꽤 큰 메리트가 되겠네요. 칩셋은 A17 프로라고 발표했어요. 성능이 CPU는 최대 10%, GPU 성능은 20% 상승했다고 했어요. A16 바이오닉보다 4배 정도 성능이 높아졌다고 해요. 특히 레이트레이싱 기능이 향상됐는데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에겐 좋은 소식이에요. 모바일에서 구동할 수 있는 최고 성능의 게임들을 문제없이 부드럽게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럼 반대로 게임을 안 하는 사람들은 기능적인 향상을 느낄 수 없는 걸까요? 그나마 다행인 게 카메라가 향상됐어요. 카메라에 특수 나노 코팅으로 렌즈 플레어 현상을 개선했어요. 카메라도 똑같이 2배 줌으로 내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15 프로부터 미러리스나 DSLR 카메라 렌즈로 볼 수 있는 화각을 지원해요. 아이폰만 있으면 카메라가 필요 없다는 말이 이젠 정말 사실이 되어 가는 것 같네요. 그리고 15 프로 맥스는 5배 망원 렌즈를 탑재했는데 최대 120mm부터 초근접 매크로 촬영까지 가능해요. 정말 놀라운 건 ACS를 지원했어요. 그게 뭐냐면 할리우드 영화나 비싼 상업용 카메라에 쓰는 컬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에요. 이게 들어간 스마트폰은 이 아이폰 15 프로 맥스가 세계 최초예요. 이처럼 카메라 기능은 루머보다 잘 나온 것 같아요. 평소에 줌을 자주 사용하거나 촬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라면 아이폰 15 프로 맥스는 충분히 구매해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가격도 정말 말이 많아요. 아이폰 15 프로는 155만원으로 전 시리즈 제품들과 가격이 같아서 애플을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반면 엄청 향상된 기능은 없고 환율도 떨어졌는데 왜 가격이 그대로냐며 더 낮아야 된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또 아이폰 15 프로맥스의 경우는 전 시리즈와 가격이 다르게 190만원부터 시작했는데요. 프로맥스의 경우 128GB가 사라지고 256GB부터 시작하니 참고하길 바랄게요.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자면 저는 카메라를 많이 쓰기 때문에 카메라 기능 향상과 소재의 변화로 마음에 들었어요. 다만 게임이나 카메라 둘 다 잘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능이 바뀐 게 없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 남겨주세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관심을 많이 받는 건 역시 아이폰 15 일반 라인업이에요. 색상부터 눈에 확 띄잖아요. 프로 라인업과는 다르게 확실히 색상에 개성을 넣어줬습니다. 색상은 5가지로 핑크, 옐로우, 그린, 블루, 블랙이에요. 파스텔 톤으로 되어 있어서 버릴 색상이 없는 것 같아요. 칩셋은 A16 바이오닉 칩셋이 들어갔어요. 이전 아이폰 14 프로에 들어갔던 칩셋을 탑재했어요. 디스플레이는 말이 조금 많은데요. 다이나믹 아일랜드는 호불호가 많이 갈리기 때문이에요. 노치가 사라져서 화면이 조금 더 커진 느낌을 주긴 하지만 여전히 60Hz 주사율이 조금 아쉽습니다. 카메라를 보면 12메가픽셀을 버리고 48메가픽셀을 탑재했는데요. 4800만 화소가 기본 모델에도 탑재가 되어서 2배 망원줌을 해도 화질이 많이 깨지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가장 놀랐던 건 인물 사진인데요. 본래는 따로 존재했던 이 인물 사진 기능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사진 촬영 후 인물 포커싱 위치를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게 됐어요. 촬영을 할 때 심도를 저장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인물이나 강아지까지 머신 러닝을 통해 인식할 수 있대요. 무선 기능에서는 초광대역이 2세대가 들어갔습니다. 3배 더 먼 거리에서 탐색이 가능하다고 해요. 약속 장소에 가기 전 전화로 설명하기 힘든 상황이거나 사람들 붐비면 친구, 가족 만나기 어렵잖아요. 그때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전 잘 모르겠어요. 가끔 집에서 휴대폰 잃어버리고 찾을 때 말고는 사용하진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위기의 순간에 이 기능으로 인해 119로부터 구조를 더 수월하게 받을 수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위성을 이용한 구조 기능 저희 한국에서도 가능한 걸까요?
충전 포트는 프로와 동일하게 C타입으로 들어갔어요. 충전, 데이터 전송 오디오, 비디오까지 출력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충전 포트도 똑같고 일반 라인업 카메라 성능도 좋아졌으니까 프로 살 이유가 없지 않냐고요? 프로 라인업과의 다른 점은 프로 라인업은 USB 3 지원 최대 10기가비트로 충전이 되는데 똑같은 C타입 충전기에 급 차이를 넣어뒀습니다. 다른 의미로 대단하다고 느껴지네요. 또 새로운 케이스가 출시됐습니다. 파인 오븐 케이스인데요. 가격은 85,000원으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게 특징이라고 해요. 저는 이 애플 이벤트 영상을 보면서 또 한 번 애플의 대단함을 느꼈습니다. 바로 탄소 중립 때문인데요. 이번에 공개한 모든 제품이 환경을 생각하며 만들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광고를 보고 구매하는 사람들은 아이폰을 구매함으로써 자신도 환경 보호에 기여한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거죠. 안 그래도 사고 싶은데 환경 보호까지 할 수 있다고 하니 더 사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주변에서 좋은 일 하는 사람들 보면 응원해주고 싶잖아요. 이것 또한 환경도 지키면서 소비자들을 설득시키는 팀 쿡의 음모 중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애플은 이번 신제품 출시를 계기로 모든 제품 라인에서 가죽 사용을 중단했습니다. 제품 내 재활용 소재 활용을 확대한다고 해요. 애플의 ESG 담당 부사장 리사 잭슨도 애플은 이미 업계 최고 수준의 탄소 배출량 저감을 이뤄냈고 이후로도 여전히 노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환경 보호도 하고 소비자들까지 설득시킬 수 있으니 애플 기업 입장에선 정말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되네요. 가격은 아이폰 15 125만원으로 저번 시리즈와 동일합니다. 이번에 나온 애플 워치 9은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워치 9은 드디어 성능이 좋아지면서 전작보다 약 60% 향상된 S9 칩셋을 탑재했고 GPU는 30% 정도 더 개선이 됐기 때문이에요. 4코어 뉴럴 엔진으로 여러가지 기능들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솔직히 막 사용하면서 직접 체감될 것 같진 않아요. 배터리 타임은 18시간으로 조금 더 개선이 됐어요. 또 아이폰 15와 마찬가지로 2세대 울트라 와이드 밴드가 들어가서 전보다 더 수월하게 아이폰을 찾을 수 있어요. 색상은 5가지로 핑크, 스타라이트, 실버, 미드나이트 레드로 출시됐습니다. 핑크가 추가되었네요. 그리고 앞서 말했던 더블탭 기능을 통해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가격은 기존 가격과 동일하게 알루미늄 버전이 599,000원, 스틸 버전이 990,000원부터 시작해요. 아이폰과 더불어 애플워치도 가죽 스트랩을 모두 없앤다고 해요. 이것 역시 탄소 중립 때문이겠죠. 울트라아이도 크게 개선된 건 없어 보입니다. 칩셋과 더블탭 기능이 강화됐고 새로운 배경화면과 밴드가 생겼어요. 그리고 화면이 최대 3000니트까지 밝아졌어요. 등산을 하거나 야외 활동을 자주 하는 사람들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 울트라원과 크기나 기능 면에서 큰 차이는 없어 판매가 엄청 잘 될 것 같진 않아요. 마지막으로 이번 애플 이벤트 영상을 보면서 중국을 겨냥한 마케팅 포인트들이 종종 보였어요. 중국어로 제품들을 소개한다던가 중국과 미국 언어로만 온디바이스로 시리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아무래도 중국의 인구가 많다 보니 그만큼 중요한 마케팅 포인트겠죠. 그러나 최근 중국 당국에선 공무원들에게 아이폰 사용 금지 지침을 내렸습니다. 중국이 미국을 상징하는 제품을 전면적으로 사용 금지 조치를 내린 것이에요. 실제로 해당 소식이 들려오자 애플 주가가 3% 이상 급락했어요. 애플의 전체 매출 가운데 중국이 약 19%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애플이 더 이상 중국을 상대로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는 걸까요? 최근 애플 이벤트 영상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애플은 여전히 중국을 상대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만큼 중국인들도 아이폰을 좋아해요. 지난 11월 중국 최대 쇼핑 축제 광군제 기간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구매한 휴대폰이 이 아이폰입니다. 스마트폰 브랜드 판매 점유율 39%, 매출 점유율 68%로 애플이 1위를 차지했어요. 이렇게 중국에서 금기 시에도 압도적인 판매율을 자랑하는 것 보면 이것도 팀쿡의 음모 중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싸고 기능 좋은 중국 제품들도 있을 텐데 그 속에서도 미국의 제품이 1등이라는 것, 애플이 정말 대단하다는 증거가 되겠네요. 오늘은 애플 CEO 팀 쿡의 음모와 새로 출시된 아이폰 15 애플워치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환율로 조금이라도 가격 떨어졌으면 더 좋았겠지만 저는 그래도 동결로 만족합니다. 제가 너무 앱등이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 남겨주세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더 스마트한 소비 되세요. Just the way it goes.